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디올백 수수 행위에 대해서 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조사를 했던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거기에 대해서 처벌 조항 없으니까 종결했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 언론 매체들이 일제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조선일보도 그렇고 동아일보도 그렇고 중앙일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아침 날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입니다. 12일인데 12일 아침에 받아보신 신문 또는 그 아침에 그 각각의 언론 매체 홈페이지에 올라올 이 사설들을 보시면은 정말 뭐랄까 정말 비슷하구나. 정말 저 문제가 뭔지는 다들 비슷하게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먼저 조선일보 사설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뭐냐면 이렇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인지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위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처벌 조항이 없어서 종결한다고 하더라도 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는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던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결국에는 이번 총선에서 국내미 참패한 데 하나의 패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럼 뭔 말입니까? 이 사건이 갖는 의미, 이 사건이 갖는 무게가 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 없으니까 종결 처리 끝,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갈 만한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최소한 권익위가 우리 국민한테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려고 한다면 이 사건은 어쩌게 저쩌게 됐고 그 발단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와의 관련성 이런 것들 다 따져보고, 근데 그럼에도 이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청탁금지법상으로는 김건희 여사한테 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 또는 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 이걸 어떻게 처리했느냐, 또는 그 대통령실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권익위가 조사를 했어야 되고,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한테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성질이 그렇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들끓었던 것도 그렇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 대통령실에 대한 불신이 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 안 한다면 권익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빠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상식적인 문제 제기인데 권익위는 그런 것들을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순방의 명목으로 이제 비행기에 타고 나서 갑자기 권익위가 출입 기자단한테 문자를 띡 보낸 겁니다. 오늘 브리핑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갔더니 배우자 처벌령 없어서 끝 종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과연 공공기관의 자세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과연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정부 산하 기관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명품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그래서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조사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면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권익위 설명대로라면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상관없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가 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반부패 기구로서 존재 이유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처벌 조항이 없어 이렇게 끝날 사건이었다면 권익위가 왜 6개월 동안이나 사건을 지체했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논란 더 키운 국민권익위 명품백 조사. 그러면 동아일보는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동아일보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배우자에겐 금품 주면 괜찮나에 권익위는 뭐라 할 건지. 이 동아일보 사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청탁금지법, 아까 그 내용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만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고 이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을 뿐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김 여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것과 대통령 직무의 연관성, 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안 뒤 취한 조치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자세히 공개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사건 처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 뒤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권익위의 발표는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뿐이었다. 명품 백을 받은 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결정한 근거가 뭔지, 반환 선물로 분류해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돼 있는지 등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이러니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겐 금품을 줘도 괜찮다고 권익위가 인정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앞뒤는 다 자른 채 종결만 외친 권익위의 태도는 정부가 이번 의혹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덮는데 급급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앙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대통령실 눈치만 본 권익위의 맹탕 명품백 결론. 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최 목사, 여기서 최 목사란 건 최재형을 가리킵니다. 앞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건넨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 언론을 통해 공개돼 많은 국민이 이를 지켜봤었다. 지난 총선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였고 검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소한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궁금증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법적인 미비점이 문제라면 어떻게 고치자는 이야기라도 하는 것이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권익위는 대통령 부부가 순방을 위해 출국한 뒤 오후 5시 30분쯤 기자단에 슬그머니 브리핑 개최 사실을 통보했다. 배경 설명이나 질의응답도 없이 410자 분량의 짧은 브리핑만하고는 사라졌다. 결정을 미루고 결정을 발표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본 것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결국 사건의 실체와 책임 여부는 검찰의 수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특별수사팀까지 꾸렸다는 검찰마저 권익위 수준의 결론을 낸다면 특검의 명분만 쌓아주게 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위 말하는 조중동 이 세 개 신문의 이 사설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왜 이 세 신문의 사설 내용이 이렇게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느냐?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의문조차 권익위가 거기에 대해서 해소를 못 해줬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권익위가 파악을 했는지 파악하지 않았는지 조사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조차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새 신문을 비롯한 각 언론 매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맹탕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공무원 배우자는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소리냐 권익위 지금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국가기관, 정부기관은 그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야말로 공신력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 이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 윤석열 정부의 각 기관들이 공신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이런 비판에 지금 직면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회복하는데도 그 기간이 길 뿐 아니라 이 회복하는데도 많은 자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한 부작용을 애초에 예상했는데 왜 결국에는 권익위가 이런 발표로 끝낼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상당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야 한다. 그리고 저는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갑자기 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수수 행위 요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그 또 비판하는 이 사설들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썼던 기사 내용이 생각나고 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이하고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생각납니다. 뭐냐면 이 최재영이가 이 몰카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최재영이가 종북 목사인데 종북 목사 그 정체불명 그런 자가 대통령 부인한테 이렇게 접근을 했고 그렇게 면담을 했고 그 만나는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도 대통령실 경호처에서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얘기냐. 저거는 완전히 낙제다. 저거는 완전히 이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사건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대통령 부인한테 저 종북 주장을 하는 최재형이 저렇게 접근할 수가 있느냐.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인한테 접근하는 사람 신원 확인조차 안 하는 거냐? 그 사람이 이력조차 확인 안 하는 거냐? 그 사람이 과거 활동 내용조차 전혀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만나게 해주는 거냐? 이런 식의 비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가 그때 당시에 최재형한테 뭐라 했습니까? 자기에 대한 관심이 조금 없어지면은 자기가 남북 문제에 이렇게 할 것이다. 그때는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크게 한번 일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에서 이 김건희 여사가 이 최재형이가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뻔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일단 남북 문제를 얘기했다. 그리고 이 최재형한테 목사라고 하면서 같이 일을 해보자. 크게 일을 해보자.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최재형이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거를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건희 여사가 이 최재형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최재형의 과거 행적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거는 정말 또 큰 문제고,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또 사과를 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가 이거 과거에 썼던 기사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언제 썼냐면, 올해 2월 달에 쓴 기사입니다. 올해 2월 달에 쓴 기사인데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김건희 함정몰카 최재형의 위태로운 친북관. 이 최재형이가 김일성하고 김정일 정말 그야말로 이 반민족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요, 전쟁 범죄자요, 정말 이 동족 상잔을 일으킨 정말 이 민족, 우리 민족의 원수인 이 김일성과 그의 아들 김정일, 이 김일성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최재형이가 인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과로사했다. 그런데 남쪽 대통령, 꼭 어떻게 이런 애들은 꼭 남쪽 대통령이라 그럽니다. 남쪽 대통령들은 존경받을 만한 삶과 죽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는 인민이 일하다가 과로사한 우리가 떠받들어야 될 천출명장이고 성군이시고, 남쪽 대통령들은 존경받을 만한 삶과 그 죽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자가 바로 최재형인데, 그 최재형한테 자기가 남북 문제에 개입을 할 것이고, 그때 되면 우리 목사님하고 크게 같이 한번 일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고 대외 행보를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계속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최재형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김일성이는 분명히 종교는 반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최재형이는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 중,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주민 10명 중 1명이 노예 상태에 있다. 노예. 여러분들 그냥 노예입니다. 과거 고대 노예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자유가 없는 그 노예로 살고 있는데, 최재형이는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노동 안 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이런 궤변을 늘어났습니다. 또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세계 인권 선언을 준수하고 있다고 그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구 정권 비호 아래 극우 집단들이 이 탈북자를 이용해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실상과 거리감은 북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가짜 뉴스를 계속 유포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남쪽 교회, 어떻게 또 이런 애들은, 문재인도 옛날에 2018년인가 그때 평양에 가가지고 자기를 갖다 남쪽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맨날 남쪽입니까? 남쪽에 태어난 게 그렇게 원망스럽습니까? 최재형이가 뭐라 했냐면, 남쪽 교회는 화려한 교회당 건축에 몰입하지만 북한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안 그렇습니까? 북한에서 성경만 읽어도 바로 사형인데 무슨 소리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교회는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다. 이렇게 궤변을 또 늘어났습니다. 또 수십 년간 북한의 지도자들을 악마화해서 우리 남한사에서는 그에 관한 낭설이 난무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최재형입니다. 여러분들 이 밖에도 이 최재형이가 북한과 관련해서 궤변을 누르는 것은 부지기수입니다.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최재형이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 최재형, 그리고 여러분들 이 김건희 여사, 이거 아마 김건희 여사한테 그 책도 전달했고, 그 책만 봐도 이 최재형이가 또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 텐데, 저도 지금 최재형 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책 표지만 봐도 이 최재형이가 어떤 사람이고,
그런 걸 뻔히 알고 알 수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그때 당시에 했던 얘기를 들어봐도 최재형의 과거 행적을 분명히 알 텐데, 그 최재형이 앞에서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했던 이 최재형이 앞에서, 이렇게 북한에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다녔던 이 최재형이 앞에서, 이렇게 남쪽 대통령 운행하면서 존경받은 삶이 아닌데 김일성과 김정일은 인민위일하다고 과로사했다고 이렇게 찬양했던, 이렇게 추앙했던 이 최재형이 앞에서 우리 목사님하고 나중에 크게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소리를 한 대통령의 부인이 애초에 남북 관계에 개입할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고, 김건희 여사는 그럴 만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근데 하물며 어디 저 정체불명의 이런 최재형 같은 자한테 같이 일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배신 뭐 이런 걸로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에 합당한 표현을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제 어휘력이 짧아가지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 기올백을 받은 것도 사과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국민 분노를 자초한 것도 사과를 해야 되고, 그 뒤에 사과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것도 사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최재형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거, 이 북한 문제에 개입을 하겠다, 그리고 이 최재형이하고 나중에 크게 같이 일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보수의 지지를 받았지만 그 뒤에 비율을 맞춰줄 뿐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사과를 하고,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행보라고 해야 될까?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대외 행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중단하고, 자기가 2021년 12월 달에 우리 국민들한테 나서서 기자회견을 할 때 사과를 하면서 울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밝혔던 아내로서의 내조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생활을 3년 동안 해야 그나마 우리 국민들의 반감,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조금이나마 수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